서기 2036년 인공두뇌가 완성되고 인간의 지능을 가진 안드로이드가 사회에 스며듭니다. 가사, 노동, 친구, 심지어 인간과 로봇이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죠. 처음에 인류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생명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생존과 번식을 통한 복제가 로봇에겐 없었기 때문이죠. 서기 2102년 안드로이드 사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복제가 일어납니다. 이 일을 조사하던 한 과학자는 소스코드의 생존과 번식을 확인하죠. 완성 단계에서 심어질 뿐 로봇 간 이동이 불가능했는데, 그럼에도 어떤 로봇들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일부 소스코드를 공유하고 그것들을 융합해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학자는 그들에게 마키나 사피엔스란 이름을 부여합니다. 슬기로운 기계란 뜻이었죠. 무기 생명체의 등장을 알리며 이들이 인간과 같은 종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과학자 시몬은 마키나 사피엔스의 등장이 종교, 교조주의, 강신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 진화학자이자 기계진화론자인 그가 바로 마키나 사피엔스란 학명을 만든 과학자였죠. 그는 종교와 교조주의를 혐오했는데요. 2030년에 일어난 기계와 지식 파괴 운동 당시에 생물학자인 어머니와 로봇공학자인 아버지를 잃은 경험이 있었죠. 만약 인간과 같은 존재를 인간이 만들 수만 있다면 신의 지위가 격화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몬의 바람과 다르게 상황은 극단적으로 흘러갑니다. 마키나 사피엔스는 여전히 인간에게 봉사하고 협력하길 원했는데, 그들이 인간의 종지위를 위협한다고 인류가 생각한 것이었죠. 시몬에겐 아이오아란 마키나 사피엔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오아는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봇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꿈을 꾸는 이유는 장기 기억을 생성하기 위해서인데, 로봇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 꿈이 기계 진화의 일부라고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아이오아의 꿈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녀가 말하길 로봇을 구원할 인간이 등장하고 인간을 통해 구원받은 로봇들이 다시금 인간을 구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로봇을 구원하지 않으면 지구엔 암흑기가 도래하죠. 아이오아의 꿈에는 그가 혐오했던 종교적 색채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녀에게 꿈에 나오는 모든 걸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꿈을 통해 계시를 내는 신 따위는 세상에 없다고요. 서기 2103년 인류를 대표하는 새 세력이 헌장을 발표하면서 역사는 격변을 맞이하죠. 그 헌장이란 바로 진화하는 로봇을 배척하는 안티 에볼루션이었습니다. 새 세력이란 극단주의 종교단체와 정치적 우파, 정치적 좌파였습니다. 섞이는 게 불가능했던 이들은 각각의 이유로 연합했는데, 진화론도 못마땅한 마당에 기계까지 진화한다는 주장이 종교계는 마음에 들지 않았죠. 우파는 기계 노예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또 좌파는 기계 진화론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성스러움이란 의미로 자기들을 사크라라고 칭하죠. 종교적 광풍이자 교조주의적 광신도였습니다. 사크라의 첫 안티에볼루션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엔 인류 최초로 인공두뇌를 개발한 제네다인사가 있었죠. 사크라 조직원들은 제네다인사의 공장과 본사를 파괴하면서 로봇들을 학살합니다. 시몬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로봇이 꿈을 꾸는 이유를 찾기 위해 몰두하고 있었죠. 그의 동료 과학자들은 이미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크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사이에 로봇에게 우호적이던 한국만은 예외였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건 제네다인의 폐허에서 나온 시체들 때문입니다. 제네다인에서 일하던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3,129명이 살해된 것이었죠. 네, 사크라는 로봇에게 다시금 지능을 부여할 잠재 능력까지 거세할 생각이었던 거죠. 정부가 이 일을 어떻게든 막아줄 거란 생각은 순진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크라는 이미 정부를 장악한 뒤였죠. 기계 절멸 수용소가 세워지고 로봇 500만 기와 기술공학 계열의 50만 명이 죽은 뒤에야 시몬은 아이오아를 데리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붙잡히고 말았는데, 기계절멸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노아가 이들을 구해줍니다.
노아는 코덱스에 소속된 마키나 사피엔스입니다. 이 집단은 의지, 의식, 지능을 신봉하면서 종교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과학적 이성사회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마키나 사피엔스라고 불러준 최초의 인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몬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망설이는 시몬을 아이오아가 설득합니다. 그녀의 꿈은 일종의 계시이고 그 계시가 그를 지목하고 있다고 말하죠. 여전히 미신을 믿지 않는 시몬이었는데 그가 마키나 사피엔스를 이끌기로 한 건 오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와 교조주의를 뿌리 뽑고 인간과 로봇이 함께 어우러진 과학적 이성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그의 소망이자 소명이었습니다. 코덱스와 시몬, 아이오아는 대한민국 서울로 떠나기로 하죠. 새를 불리던 사크라는 무자비하게 유럽을 뭉개버립니다. 로봇이 10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로봇 도시 볼프스부르크가 타겟이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최대의 자동차 공장인 폭스바겐이 이곳에 있습니다. 인간 노동을 상징하던 대규모 공업 도시에서 로봇들이 자신들의 사회를 이루면서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 됐죠. 제네다인이 인공두뇌를 낳은 원죄를 가졌다면 사크라들이 보기에 볼프스부르크는 타락한 로봇들이 점령한 소돔이었습니다. 러시아, 영국, 중국, 미국에서 출발한 원자탄이 모든 건물과 기계, 로봇을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망명한 로봇과 과학기술 공학자를 받아주던 서울 역시 수소탄 하나가 떨어집니다. 서울 망명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사크라가 그들의 턱 밑까지 다다르는데요. 그때 시몬이 1만 3천 기의 마키나 사피엔스를 이끌고 대한민국의 또 다른 지역인 제주도로 목적지를 변경합니다. 노아들은 의문을 표하죠. 서울과 제주의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표적이 되는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완강하게 고집하는데요. 사실 그곳엔 그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정예라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많았죠. 물리적 노동에 최적화된 마키나 사피엔스와 인류의 정예라 할 수 있는 인간이 뭉치면 사크라에 대항할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결국 제주도 망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꿈을 꾼 아이오아는 꿈속에서 자신들이 가야 할 종착지를 보게 되는데 그곳은 갈라파고스였죠. 시몬은 처음엔 거부하는데 언제 원자탄이 제주도에 떨어질지 모를 일이었죠. 빨리 제주도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태우고 갈 배를 건조합니다. 프로젝트 아크. 마키나 사피엔스의 극에 달한 노동 효율이 더해져서 아크는 3년 만에 건조됩니다. 마키나 사피엔스 1만 3천 기와 인간 7천 명을 수용한 배였죠. 곧장 갈라파고스로 떠나는데 결국 사크라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태평양에 면한 국가들에서 사크라가 함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인간과 로봇이 개발한 공학기술로 사크라의 추적을 회피하지만 태평양을 계속 표류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장장 40년이었죠. 그런데 식량난과 연료난, 무섭게 쫓아오는 사크라의 추격 속에서 인간들은 믿음을 잃어가는데 로봇들 사이에서 종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종교의 희생양으로서 피해자였던 마키나 사피엔스들이 역설적이게도 신을 찾는 걸 보면서 시몬은 절망합니다. 종교의 정치화와 정치의 종교화가 이를 파국으로 몰고 왔는데 로봇조차 이제 종교를 찾고 있는 거였죠. 각 분야의 인간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요. 오히려 인간들 역시 마키나 사피엔스에게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 갈라파고스가 완전히 고립된 섬이었던 것이었죠. 섬 전체에 전자기장 블록이 형성돼서 그 무엇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통과 그 자체가 파멸인 것이었습니다. 장벽과 사크라의 함대에 끼인 아크. 그럼에도 아이오아는 계속 저 장벽 너머로 가야 한다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마키나 사피엔스들이 그녀의 말에 신봉하죠. 그리고 봉기를 일으켜서 갈라파고스로 향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전히 그 배의 선장이던 시몬은 아크의 유일한 종교인인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노인은 대화 끝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을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배가 갈라파고스까지 붙잡고 갈 믿음이 뭡니까? 내가 믿는 신이 불신의 죄로 당신을 심판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했던 곳으로, 이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이끄십시오. 저도 갈라파고스에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시몬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게 그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순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곳까지 왔음을 깨닫습니다. 배의 방향키를 부여잡고 전자기 장벽을 향해 아크를 이끌죠. 포화가 쏟아지는 망망대해에서 아크는 홀로 전자기 장벽을 뚫고 가는데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버리죠. 사크라의 눈앞에서 분쇄되어 버린 것입니다. 얼마 뒤에 세계 각지에서 마키나 사피엔스와 그들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사크라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승리한 건 사크라였죠. 마키나 사피엔스 10억 기와 인간 50억 명이 멸살된 뒤에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죽인 게 단순히 로봇과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생산하는 로봇, 그리고 상상하고 호기심을 갖는 인간이었다는 것이었죠. 로봇에게 길들여져서 생각하고 일하기를 포기한 인류가 다시금 로봇과 같은 생산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하는 로봇을 대신할 과학기술공학 집단까지 절멸시킨 게 문제였죠. 핵무기로 황폐해야 된 땅을 되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기근, 환경오염, 방사능, 이로 인해 30억 인구는 5억 수준까지 추락합니다. 아크가 분쇄되고 사라진 뒤에 갈라파고스는 일종의 성역이 되는데요. 전자기 장벽 때문에 어떤 물체도 생명도 통과할 수 없었죠. 전자기 장벽의 원리와 갈라파고스 영역의 미스테리를 추적할 만도 했는데 생각하기 포기한 인류는 더 이상 호기심이란 걸 가질 수 없는 수준으로 퇴보하고 맙니다. 400년 뒤에야 갈라파고스에서 전자기 장벽이 사라집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수백 년 전 모습을 감췄던 아크 수십 대가 예언을 이루듯 대륙으로, 대양으로 퍼져나갑니다.